앞서도 짧게 말씀해 주셨지만 인플레이션 얘기가 계속 네. 나와서요. 그 영향도 좀 있겠죠. 맞습니다. 너무 이제 몰랐어요. 인플레만 아니었다면 솔직히 말해서 네.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하면 저도 막 당당하게 이제 내수 됩니다. 이제 내수로 이끌어 갑니다로 얘기를 할 텐데 이게 역설적 모순에 빠진 거예요. 그 무슨 얘기냐? 현재 비용이 올라서 원자재라든가 이런 게 올라서 인플레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제 수요가 붙어요. 그러면은 인플레가 한 번 더 튀어오르죠. 그러니까 리오프닝과 함께 초창기에는 내수가 좋겠죠. 와 왁자지껄 하고 뭐 경제 돌아가고 이렇게 막 오늘 뭐 어제 오늘 이번 주도 봤지만은 회식 나오고 막 그 술 먹고 하겠지만은 결과적으로 이제 물가가 같이 튀어오르게 되면 어느 순간부터 한 10만 원이면 술 먹는 거 오케이. 그러다가 15만 원이 또 필요하네. 위축되겠네요. 예, 17만 원이 필요하면 이제 이게 거꾸로. 아 그렇겠네요. 그래서 오히려 인플레와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을 자극하게 된다면 초반에 반짝했다가 이 리오프닝이라는 테마가 꺾이고. 오히려 내수를 아. 더 누르게 되는 그런 역설적 모순도 이제 빠질 수가 있다라고도 해서 그런 참 이거 안타깝습니다. 이게 참 네. 소상공인 분들도 그러게요. 이제 모처럼 만에 특수가 그러니까요. 나왔는데 기대를 이런 막 하고 계실 텐데. 자영업자분들이 함께 자영업자분들은 있습니다. 2년 동안 이날만 기다리면서 그러니까요. 버텼잖아요. 네. 근데 또 반짝 특수로 끝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니까 좀 속상하긴 한데 이 소식도 조금 비슷한 얘기예요. 한국은행 신임 총재가 금리를 계속 올리겠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그렇게 좋은 그렇습니다. 청신호는 아니잖아요. 네, 리오프닝과 함께 이것도 악재인 거죠. 그러니까 한국은행 이제 이창용 총재 오늘 출근을 했으니까 이제 총재죠. 네네네네. 총회 통과를 그렇죠. 했으니까 네네네. 인플레가 첫 번째다. 그러니까 물가 잡는 게 첫 음. 번째라고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고요. 결과적으로 금리를 계속 올리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는 했습니다. 물론 뭐 미국은 바라보지 않겠다라고 해서 미국이 빨리 올린다고 해서 우리가 뭐 먼저 하겠다 이런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긴축에 대한 의견을 얘기했기 때문에 이제 리오프닝과 함께 왁자하면서 물가가 또 자극된다. 그러면 이제 한국은행이 또 나서서 금리를 올리게 되면요. 또 우리가 안 그래도 위축돼 있는 뭐 가계부채 그러니까요. 문제, 소득 문제 이런 거 해서 또 소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리오프닝이 좋은데 그래요. 내수 회복에는 복병들이 곳곳에 막 이 음. 기다리고 있어서 이 관문을 다 통과하기란 좀 힘들어 보여서 저도 이제 투자적 관점에서는 리오프닝 많은 분들이 얘기하지만 저는 아직은 리오프닝의 확인이 좀 필요하다는 쪽이고 기존의 에너지 관련주들이 역시 고물가주가 더 투자 쪽으로는 더 버티지 않을까, 더 시세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보고는 있습니다. 네. 고용 관련 얘기 조금 해볼게요. 그 리오프닝 하면 이제 아무래도 고용도 좀 네. 늘어나고 그럴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지 소상공인들은 비슷한 말씀 많이 하세요. 우리 구인난이다. 그런데 정작 또 취업하려고 하는 분들은 구직난에 시달린다. 갈 데가 없다는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네. 누구 말이 그런데 맞는 겁니까? 네. 구인난일 겁니다. 현재. 음. 그러니까 소상공인 분들 아마 오늘 인터넷 보시는 분 중에서도 자영업자분들 계실 텐데 지금 다 한 목소리로 사람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때 구인난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알바라고 하더라도 3개월, 6개월 이렇게 뭐 사대보험도 되면서 일하는 친구들이 있죠. 네. 하고 말 그대로 그냥 2주 일하고 땡 뭐 이런 초단기 알바가 있는데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분들은 기본적으로 3개월에서 반년 이상은 해주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그 정도 일을 해야 고깃집이든 도넛집이든 이제 효율이라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일하겠다는 친구들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아예 뭐 일주일 일하는 거 뭐 이런 거는 원해도 이렇게 하고 뭐 250만 원 이상 뭐 이렇게 얘기하고 뭐 얘기를 다 해도 뭐 3개월, 6개월 이상 좀 버틸 수 있는 인력들은 지금 거의 찾기가 힘들어서 리오프닝과 함께 거의 대부분의 가게들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 그겁니다. 이제 직원 구함을 계속 붙고 있어서 이게 진짜 구인난이 우리도 막 이런 생각들이 이제 들게 되는 거죠. 그게 신기하네요. 보통 이제 구직하는 입장에서는 좋은 일자리라고 하면 좀 길게 일할 수 있는 일자리라고 얘기를 그렇죠. 하는데 오히려 네. 반대의 현상이 나타나는 거네요. 예, 하고 임금 수준이나 이런 것들도 지금 꽤 많이 올라가 올랐죠. 있거든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 지금 아마 붙여있는 것이 최저임금보다는 시급이 훨씬 더 위일 겁니다. 최저임금도 예. 높고. 예, 네네네. 그런 상황인데도 지금 거의 사람 찾기가 이제 힘든 상황인데요. 그거를 또 방증하는, 증명하는 통계 중에 하나가 오늘 봤더니 우리가 이제 고용 지표를 했을 때 쉬었음이라는 지표가 네. 있습니다. 이 쉬었음은 뭐냐면
일자리에 그러니까 취업도 못했지만 아예 구직 활동도 자체를 안 하는. 안 하는. 이 친구들은 실업자도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구직 활동을 안 했으니까. 그렇죠. 구직 활동을 해야 실업자로. 그런데 되죠. 우리나라의 3월 말 기준으로 2030 중에 이 쉬었음 일도 안 하고 구직 활동도 안 하는 2030이 66만 명이 있다. 정말 많은데요. 네. 자막이 나오네요. 네. 66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휴, 왜 이러는 걸까요?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요. 근데 똑같은 이 추세가 미국도 이래요. 네. 근데 이제 이유가 좀 다르다고 그래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터지면서 300만 명이 사라졌대요. 그래서 왜 사라졌나 이제 미국은 자체적으로 취재를 해봤죠. 해봤더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의 대부분의 자산이 주식이잖아요. 우리는 부동산이지만 그래서 웬만한 사람들 중에 이제 그 연금을 꾸준히 벌던 뭐 40대, 50대 같은 경우들은 재산이 거의 2배, 3배씩. 왜냐면 주가가 많이 주가가 올라서. 3배 올랐으니까 그러니까 굳이 일터로 안 돌아가고 그냥 쉬어서 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 또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대면 접촉했던 아예 직업은 뭐 싫어하는 경우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아예 일터로 안 돌아온다라고는 하는데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왜 안 돌아오는지 아예 구직 활동도 안 하는지인 것이죠. 그래서 아마도 2030들은 이제 뭐 일각의 여러 분석들이 있지만 네네네. 훨씬 더 좋은 직장, 더 눈높이가 좋은 직장을 노리는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분석들이 그럴 많이 수도 나오고 있겠네요. 있는데요. 네. 이 문제들 우리나라에서 왜 쉬었으면 이렇게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가도 한번 체계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그러게 같습니다. 궁금하네요. 지금 많은 분들이 보니까 비슷한 네네. 얘기 해주고 계세요. 뭐 일본도 그렇다. 맞아. 일본은 이미 왔죠. 네. 일본 한 10년 전부터 아예 니트족이라고요. 음. 아무것도 그냥 안 하고 음. 그냥 부모님과 함께 사는 거죠. 네. 네. 그게 이슈였음이랑 같은 맥락인 거죠. 그렇죠. 쉬었으면 예, 예, 거죠. 예. 네, 맞습니다.